오늘은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재, 그 다음에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제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센터는 구체적인 어떤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좀 일관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사실상 기관장이나 센터장, 직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그것들을 바꾸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지, 실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든 아니면 대표든 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 가능성 있게 알아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민간기업처럼 우리가 모시고 싶은 어르신을 마구잡이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딱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규모나 그 인력계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만 모시고 그래야만 노인복지가 이루어진다. 법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20명, 40명, 60명, 10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어르신 대비 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20명일 때 일하는 인력은 각각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직군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율로 나눠져 있는데, 일하는 인력 대비 어르신이 더 많거나 어르신 대비 일하는 인력이 더 적거나 이렇게 되면 일종의 정원초과가 발생합니다. 원래 28명까지 받아야 되는 어떤 기관이라면 29명, 30명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원초과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원초과가 되면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법령이 위반되기 때문에 환수처분이라는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노인복지센터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서 그 급여를 받아서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요. 환수처분이라고 하면은 받았던 급여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토해내는 게 무슨 피해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법인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인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급여에 맞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뱉어내라고 하면은 내 돈으로 뱉어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1, 200이 아니고 최소 몇 천만 원, 많으면 몇 억이 되니까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수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준비해 놓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정원초과가 발생하면 환수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 정원초과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본인들의 그 센터가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어떤 2명을 더 받았든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사유를 불문하고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일반 입소자가 있고 특례 입소자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입소자 몇 명당 특례 입소 몇 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례 입소가 기존에 존재하는 사람의 외박이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에 일반 입소로 전환을 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 특례 입소와 일반 입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운팅되는 정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를 미스했을 때도 사유는 다르지만 정원초과라는 제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각 기관별로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입소자 수를 넘어서면은 정원초과라는 제재를 받고 환수처분을 당한다. 정원초과에 따른 환수처분은 비율마다 다릅니다. 정원을 몇 명 오버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한두 명 오버했다고 하면은 그 달에 전체 인력 대비 90%로 감산 제재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비율로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일하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각각의 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노인복지 시설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업무를 서로 간에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거를 조금 도와주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법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사람이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 도와준다든지, 요양보호사가 간호조무사 일을 조금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간에 업무를 섞어버리면은 바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마찬가지로 감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같은 기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보긴 하는데, 공단에서 그런 현실을 디테일하게 봐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컨대 어떤 요양보호사 한 명을 불러서
요양보호사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감사할 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진술서가 확보되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과 시간으로 도와줬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초에 그 각 롤을 부여받은 사람이 절대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 업무를 섞어버리거나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제재, 마찬가지로 환수 처분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정원 초과와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법 위반에 따라 환수 처분 제재를 받는 겁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환수 처분과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첫 번째는 이제 공단에서 감사가 나오고 너네 기관에 이런 처분이 예상된다. 예컨대 뭐 환수 당하는 금액으로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심지어 뭐 2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예정 통지서가. 그리고 이 금액이 과할 때는 영업 정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금액이 소액일 때 영업 정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예정되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공단이 내린 예정 처분이 공단으로 하는 예정 실제 처분까지 하기 너무 과한 경우에는 조금 조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모순이죠. 엄밀히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내린다면은 그러면 그거를 뭐 돈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전혀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해서 이 정도 처분을 합시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일반적인 법률가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이제 금액을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처럼 환수처분 금액을 조정해 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받아들이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처분은 너무 과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수였기 때문에 이 처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수처분 금액이 줄어들거나, 두 번째 이제 그 이의 신청 이후에 공식적인 후속 처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심사 청구를 90일 안에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심사 청구, 그 심사 청구에 대한 불복을 다시 한번 재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심사 청구는 공단 자체에서 다시 한번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 감사기관인데, 감독기관인데 자기 스스로 모순되는 결정을 내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심사 청구로 뒤집히는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가 오류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단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할 주무관청으로 가는 거니까 약간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도 재심사 청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재심사 청구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바로 가서 행정소송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게 맞는지, 법률상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제 증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근거에 맞게 처분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거는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주장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의 신청을 해서 공단의 어떤 조치를 한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두 번째, 후속 조치가 나온 경우에는 공단의 심사 청구를 한번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정원 초과, 그다음 인력배치 기준 위반은 많은 노인복지시설에 핵심적으로 일종의 걸려드는 어떤 위반 사항입니다. 물론 세세한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만 해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주의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유,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